어이 우야흥 우야흥 이번 시간에는 음양과 지지, 즉 땅의 동물들이 정해진 것이 무엇에 의해서 정해졌느냐를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예,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목성의 자전주기가 12년인 것을 알아서 지지의 그 12마리의 동물을 배속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땅에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이 땅과 닿는 발의 숫자의 음양으로 해서 이제 그 순서가 이제 또 정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의 동물들에게 보면, 자가 이제 제일 먼저의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은 앞발가락이 4개고 뒷발가락이 쥐는 5개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음양의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양의 변수가 있는 걸로 해서 지지의 그 첫 번째 자리에 뒀죠. 앞발은 4개고 뒷발은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상 수에 속하고 겨울이죠. 계절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겨울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고 또 얼마나 또 영리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영리하다, 는 것은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알고들 있죠. 물론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걸로야 봐서야 어디 그렇습니까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소는 이제 발가락이 둘로 이제 통발굽이 이제 둘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음수라, 양의 수는 1, 음의 수는 2, 말하자면 이제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자리에 놓았는데, 오행은 이제 토에 속하고, 계절은 달로 말하면 12월 달에 꽁꽁 얼어 있는 흙을 대변하죠. 그러나 이제 쥐의 입장에서는 12월 달이 가장 좋은 달일 겁니다. 왜냐하면 쉬기 때문에. 1년에 거의 한 10달은 일을 하고 이제 겨울이 돼서 11월, 12월, 1월달 곧 근간에 좀 한 2달 쉬죠? 소가? 그게 이제 소에게는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12월 달에 배속되어 있는 동물이고, 또 이제 또 풀이 참 흙에 이제 물기가 말르고 이제 봄이 오면 또 일해야 되겠죠. 그래 하여간 12월 달에 배속되어 있는 거고, 발은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음수에 놓아서 두 번째 자리에 소가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랭이입니다. 호랭이는 발가락이 5이라서 양수죠. 이제 1, 3, 5, 7분은 양수죠. 그래서 이 호랭이는 계절의 첫 달인 1월 달의 동물이고, 발가락이 5개라서 양수라서 세 번째 자리에 두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묘는 발가락이 4개예요. 발가락이 4개라서 음수죠. 음수이고, 오행은 목에 속하고, 계절은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동물이 토끼라서 네 번째의 자리에 나왔죠. 그러나 이제 이 토끼가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하고 여리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구조적, 신체의 구조적으로 절대 물러섬이 없습니다. 물러섬이 빠꾸 할 줄은 몰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좀 신경질적이고 이런 면도 또 좀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요 다음에는 진. 왜 이래? 진은 발가락이 다섯이라, 발가락이 5개라서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5자리에 놓았죠. 그러나 이제 뭐 발가락이 5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생각이고, 용은 계절로는 3월입니다. 3월. 3월이니까 어때요? 농사짓기 좋은 그 양질의 흙을 대변하는 동물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상상 속의 동물이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그 봄에 그 농사짓기 좋은 계절에 3월 달에 배설을 해 놨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사. 요건 뱀이죠. 뱀은 다리가 없죠.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혓바닥이 둘로 갈라져 있다. 이게 음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물이 이제 말하자면 6번째 자리에 주는데, 계절은 여름이고, 요건 이제 4월 달이죠. 4월 달. 4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수육자법의 설명은 뭐, 그냥 그 월임을 월로 계산한다는 원칙, 대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절기가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태어난 달이 1월이면 1월이고 2월이면 2월이고, 절기가 들었다 안 들었다, 뭐 1월달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1월을 가름할 때는 입춘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달에도 말에도 입춘이 들고 1월 달에 지나서도 입춘이 드는데 그거 다 무시해라. 그냥 뭐 입춘이 들었고 말았고 그냥 1월 달로 해라.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들은 각 달에 한 마리씩 주제하고 있는데 그냥 4월이면 4월로 써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은 혓바닥이 둘이라서 이제 둘은 음수죠. 그래서 이제 이제 동물의 6번째 자리에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이죠. 말. 오는 말인데, 이 말 발굽은 하나로 된 통굽입니다. 이거 통굽. 통굽이라서, 이제 7번째 자리에 나왔고, 달은 5월달을 주관합니다. 5월달 주관해. 이제, 5월이면 이제 양기가 아주 극대한 시기고, 말하자면 이제, 참 대지는 이글거리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의 뜻은 정직하다. 정직하다. 그리고, 말하자면 어떤 사심으로 잔머리를 벌리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거의 자기의 생각으로 직진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말을 만날 때에는 허풍도 좀 있고 오락의 치우침 뭐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는 염소는 발굽이 둘로 쪼개져 있어서 그러면 음수죠. 그래서 8번째 자리에 나왔고, 달은 6월달입니다. 6월달. 여름의 막바지, 말하자면 이제 토양의 작물들이 키우면서 토양의 양기,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아주 푸석푸석한 좀 마르고 거친 흙을 뜻하는데, 반면에 독립심이 강하고 협동심이 뛰어나고 진취적이고 강한 야성이 있습니다. 염소가 결코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염소가 아니라 자연에서의 염소, 자연에서의 양을 보면은 거의 산에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놉니다. 네, 높은 데서. 그리고 뭐 바위에서 뭐 날아다니죠. 네, 정말 뭐 날아다닌다는 표현을 쓸 만큼 아주 바위산을 척박한 땅에서 아주 그렇게 참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는 이제 6월 달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염소 다음에 이제 그다음 신이죠. 예, 신. 이건 원숭인데, 원숭이는 발톱이 이제 5개 나서 이제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9번째 자리에 놨고, 계절은 가을이고, 달은 7월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숭이 그러면 영리하다, 뭐 이렇게 그죠? 단지 이제 무리지어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좀 게을른 면. 왜냐하면 뭐 살림에서 살 때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다 어느 것에 어디에 먹이가 있고 이걸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뭐 굳이 뭐 싸우러 다니고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볼 때는 게을러 빠진 거죠. 하여간 원숭이는 영리한데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원숭이를 놓고 분석을 하면 제께에 제가 넘어가는 그런 것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닭입니다. 닭. 닭. 닭은 발가락이 4입니다. 발가락이 4. 그게 음수죠? 음수기 때문에 이제 8번째 자리에 두었고, 주관하는 닭은 8월입니다. 말하자면 가을에 모든 추수가 다 익어서 좀 풍성한 계절을 나타내는데, 이 닭은 좀 나름대로 좀 막 파고 또 막 상대가 누가 되었든 일단 뭐 대항해서 갖다 쫍니다. 신경질적이죠.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닭은 가공된 오행상 가공된 금이기 때문에 어때요? 귀중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닭은 신경질적이나 가치가 있다. 무엇이 귀중한 보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 요 개죠. 개는 이제 발가락이 이제 5개라서 이제 5번째 자리 양수의 자리에 놨죠. 그래서 이제 남을 제압하는 일, 또 우리가 이제 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맹수와 같이 또 날뛸 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말하면 9월달을 대표하고 9월을 대표하지만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돼지는 발굽이 양분되어 있어서 이렇게 찢어져 있죠. 음수에 나왔고 12번째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돼지는 이제 10월 달이죠. 10월 달을 대표하는 동물이고 말하자면 이제 다산 많이 생산해낼 수 있다는 뜻이 있고 또 재물을 상징하고 넉넉하다는 뜻을 지닌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지의 12마리 동물은 이제 음양의 상태나 발투의 숫자로 결정되면서 우리가 이제 지지에 속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로 이제 넘어가자면 우리 이제 이제 내가 이제 장 박사한테 이제 주례를 부탁을 했죠. 그래 이제 했더니 뭐 결혼 날짜를 잡았느냐 그랬더니 뭐 며칠 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이제 날 잡히면 연락해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그 길에다 봤더니 장 박사가 이제 신, 경, 을, 부인은 개, 정,
그 이제 내가 이걸 딱 볼 때는 이 두 부부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두 부부가 불임인지 어쩐지 하여간 자식이 없었어요. 40이 넘도록. 그래, 이제 하여간 참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야, 내가 이제 그날 이걸 들여다보고, 야, 이거 어떻게, 씨가 있는데 씨가 어떻게 참 그러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아, 왜 두 부부 사이에 애가 하나 들어있는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못 만들고 있냐고 난 그랬죠. 친구 입장에서. 그랬더니, 아니, 자기들도 그거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예, 그날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넘어가고,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하는 성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노총각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참, 한 30 먹었을 때 이제 부인을 22살짜리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덜컥 이제 뭐 임신부터 시켜버린 결과가 되니까 뭐 처가에서는 참 아주 뭐 돌아다보지도 않는 그런 처지가 돼가지고 감히 결혼한다는 말도 꺼낼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됐다 그래요. 뭐 참 누구나 개개인의 사정이 있지만 하여간 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야 어디 뭐참 좀 불편한 마음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22살 꽃다운 처녀를 갖다가 덜컥 그냥 좀 애부터 만들어가지고 들이대는 꼴이니 뭐 어떻게 어느 부모가 좋다고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30이 넘어서야 이제 친정 식구들과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오고 하게 됐고, 이제 성준이도 이제 참 사위 아닌 사위로서 참 반쪽 사위로서 이제 겨우 그냥 참 대접만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들이 나이 먹어가니까 어떻게든 이제 결혼을 좀 해서 부모에게 참 부인에게 면서포라도 씌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늦게라도 이제 혼례를 올리는 예를 치르는데 제가 부탁했던 거 제가 이제 장 박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날짜 잡혀가지고 이제 장 박사 두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참 정대하게 참 푸짐하게 아주 참 혼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 친구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날은 참 노총각이 이제 가정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제 참 처갓집에서 어찌 보면 이제 사면 받은 거죠. 용서 받은 거. 그렇게 해서 성준이가 참 고맙다 그러고 참 아주 원만히 좀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박사를 얘기를 해보면 젊었을 때 참 활달하고 장난기 많고 용기 많던 친구가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애가 없는 관계로 스스로도 위축이 되고 부인도 또 역시 애 못 낳는 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또 위축이 되고 이제 어쨌든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지는 모르나 참 말하자면 그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 철밥통이에요. 국립대학교 교수님들이신데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아, 이거 좀 때려치우고 그냥 하원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아, 무슨 하원이냐. 근데 말죽거리 넘어서 이쪽 세곡동 넘어내고 자곡동 쪽으로 하원들이 많이 들어서 썼는데 그쪽에 덜컥고 뭐 땅을 뭐 300평인가를 뭐 얻어가지고 이제 하우스 두 동 큰 거를 지은 걸로 갖다 하면서 그냥 집을 거기다 하우스 안으로 옮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무 키우고 꽃 키우겠다고 그러고 들어앉아요. 참 별일이다. 네. 네, 그랬죠. 남들은 참 대학 교수라 그러면 응? 자리를 안 놓치려고 얼마나 바등바등해요. 근데 이 친구는 달랐어요. 네. 그냥 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나오면 또 누군가는 하나 또 그 자리에 또 꿰차고 또 살 테니까. 응?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또 때리면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를 키우는데 뭐 큰 수입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한 몇 년 고생을 하더니 외국에서 뭡니까, 나무, 난 종류를 갖다 이제 가져와서 이제 큰 긴 나무 원목을 가져와서 잘라가지고 행운목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갖다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수입을 내더라고요. 한 콘테이너 가져와가지고 참, 그 당시에 뭐 몇 천만 원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또 한 번 더 가져와가지고 또 이렇게 돈을 버는데 두 번째는 크게 많은 재미를 못 봤다 그럽니다. 그러나 저러나 그 두 사람이 애는 없으니 무언 재미를 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자연의 치유법이랄까? 아니면 성균이 주례를 잘 쳐주어서라는가? 애가 안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던 부모한테 뜻하지 않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제 꽃을 키우고 이러던 그 친구가 뭐 직접 듣지 못하고 뭐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인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씨는 분명히 들어있는 씨는 어딘가에서도 싹이 트게 돼 있다. 내가 성균이 결혼식 청할 때 만나서 두 부부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씨가 분명히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씨가 안 나오는 거냐고 내가 이제 지나가는 말은 농담했지만 어쨌건 씨가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참 전화상으로 참 축하한다고 이제 했더니 그래 뭐 응? 내가 뭐 응? 애 낳고 한번 잔치 한번 하자고 또 그래요? 그럴 줄 알고 이제 참 있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래요, 아들을. 그 얼마나 또 경사예요, 대를 이을 수가 있으니. 그러고는 애 돌잔치나 하느라 했더니 그런 소식은 없고 돌이 지났는데도 잔치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더니 어느 한날은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나한테도 와서 하는 소리가, 넌주시 하는 소리가, 저 이민을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또 외국에 나가서 또 문물도 빨리 익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난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남미 쪽 나라를 간답니다. 남미 쪽 나라. 그 나라를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남미 쪽으로 이제 이민을 갔어요. 돌잔치는 얻어먹지도 못했죠. 내가 분명히 씨가 있다고 해서 씨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가서 또 한동안은 또 고생하겠죠. 물론 모든 게 우리나라와의 참 모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그 교직을 잡고 부인은 또 거기서도 그냥 나무 키우고 이렇게 화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애나 키우면서 그냥 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참, 지금도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나한테 와서 벌써 20년도 더 된 얘기입니다만, 왔다 가는 날, 참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렸거든요. 그날. 그래서,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그날 내리는 가을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씨는 있으니까 씨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는 정해진 씨는 꼭 싹을 트이게 돼 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